호랑이 여행입니다. 오늘의 여행 이야기는요, 종소리인데요. 그와 관련된 장소는 보신각 종입니다. 해마다 12월 31일 밤 수많은 사람들이 카운트다운 하면서 새해를 맞는 곳이 바로 종로에 있는 보신각 종 앞입니다. 하지만 이 종의 애초 용도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시계가 널린 세상이 아니던 조선시대의 종소리는 하루 일과의 기준이요,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공공시계였답니다. 아침종의 도성문이 열리면 나와서 일하고, 저녁종의 문이 닫히면 집에 들어가서 쉬라는 생활관리용이었기에 한양 사람 누구든 골고루 잘 들을 수 있도록 사대문 한복판에 종을 걸어둔 건데요. 종로는 그 종이 있어서 붙여진 명칭이랍니다. 알람종이 울리기 시작한 건 조선 왕조를 연 태조 때부터입니다. 그러면 종은 그 시간을 어찌 알았을까요? 처음에는 종로 옆에 설치된 물시계가 알려주었지만 기구가 허술하다 보니 시간이 빨랐다, 늦었다 하는 통에 백성들도 헷갈리곤 했답니다. 세종 때 들어서야 최첨단 물시계인 자경루가 등장하면서 제 시간에 딱딱 울리는 신호를 전달받아서 종소리도 제 시간에 울려 퍼졌다네요. 그랬던 종이 아이구야, 임진왜란 난리통에 파손되어 소리 없이 사라져버렸답니다. 전쟁이 끝나고 20여 년이 지난 후인 광해군 때 복구된 종각에 새로 걸린 종은 애초 지금의 탑골공원 자리에 있던 원각사 종이랍니다. 세조 때 만들어진 원각사 종은 연산군에 의해 절이 파괴되면서 방치되어 있다가 임진왜란 직후엔 지금의 명동고개로 옮겨졌다가 종각에 걸린 거랍니다. 이리저리 떠돌다 100여 년 만에 겨우 종각에 정착한 종이 보신각 종이 된 건 1895년 고종이 이름 없는 종로에 보신각이란 현판을 달아주면서부터입니다. 조선시대의 아침종은 오전 4시에 33번, 저녁종은 오후 8시에 28번 울리는 게 원칙이었는데요. 하지만 밤낮의 길이가 다른 계절마다 조금씩 조절하는 융통성도 발휘됐답니다. 33은 불교와 연관된 숫자요, 28은 별자리와 관련된 숫자로 낮이나 밤이나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것인데요. 그럼에도 평안을 깨는 화재나 별난이 발생할 경우 비상사이란 역할도 했기 때문에 제 시간이 아닌 때에 울리는 종은 한양을 발칵 뒤집는 소리였답니다. 그런데 변고가 있는 것도 아니건만 느닷없이 종이 울리기도 했는데요. 그저 호기심에 아니면 술김에 홧김에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종을 친 거랍니다. 그렇게 종친 놈은 한양을 발칵 뒤집은 괘씸죄로 사안에 따라서 징역형이나 유배형, 심지어 사형까지 당하기도 했답니다. 또한 성문이 잠겨있는 동안은 통행이 금지됐는데요. 그 시간에 돌아다니다가 술라군에게 붙잡힌 사람은 관청에 갇혀있다 다음날 아침 곤장을 맞고 풀려났답니다. 8시 이후에 잡히면 10대, 9시 이후엔 20대, 10시 이후엔 30대, 곤장 대수는 심야 시간일수록 추가됐다네요. 단 여성들은 밤 8시부터 2시간 동안 통행이 허용됐다는데요. 낮에 마음 놓고 다니면 굳이 밤길 나설 일이 없으련만 남녀 유별 사상을 내세운 조선시대 내외법이 여성들의 낮 외출을 가급적 금했기에 남자들이 없는 밤길 외출을 허용했던 것이랍니다. 그러나 밤 10시부터는 여성들도 걸리면 같은 처벌을 받았다네요. 이처럼 엄격한 통행금지법은 고위층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태종 때 지금의 검찰총장 같은 대사원은 통행금지 위반으로 파직까지 당했다네요. 당시 몸종을 앞세우고 밤길을 걷던 대사원이 술라군에게 딱 걸렸는데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이름이 뭐야? 직책의 위세를 있는 대로 떠는 바람에 바짝 졸은 술라군은 몸종만 체포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게 권력을 한껏 휘둘러서 집에 들어갔으면 입 다물고 있어야 조용히 넘어갔으련만 통행금지 시간 직전에 감히 내 몸종을 잡아간 놈을 처벌하라. 안 그러면 출근하지 않겠다. 는 거짓 변명 상소문을 올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오히려 법을 다스리는 수장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법을 어겼으니 파직하라는 명을 내렸고, 범법자를 잡지 않은 게 아니라 잡을 수 없었던 술라군까지 덩달아
파직됐답니다. 당시 일반 백성보다 오히려 고위층에게 더 엄격했던 건 한밤의 영모 가능성을 예방하는 차원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컴컴한 밤에 몰래 숨어 다니는 이들을 쏙쏙 잡아내는 이 엄격한 술라잡기에서 유래된 놀이가 바로 술래잡기랍니다. 통행금지가 풀렸으니 이제 나와도 좋다는 종소리가 울리는 건 오전 4시, 사실상 새벽종으로 조선시대 백성들은 대부분 새벽형 인간이 되어야 했답니다. 그래도 밤이 좋은 올빼미 양반들은 저녁종을 원망하면서 집에서 밤새 술판을 벌인 후 고급 해장국인 효종갱을 먹었다는데요. 배추, 콩나물, 소갈비와 전복을 듬뿍 넣어서 푹 끓인 이 해장국은 사실 집국이 아닌 배달 음식이랍니다. 새벽종이 울리자마자 재빨리 전해주는 국이었기에 새벽종이 울릴 때 먹는 국이란 의미인 효종갱은 인기 만점이었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문을 여닫던 조선의 오랜 관행은 1895년 고종 때 폐지되면서 통행금지도 자연스레 해제됐는데요. 이후 보신각종은 정오에만 울리는 종이 되어 점심 먹으라는 소리로 변했답니다. 하지만 그 소리도 몇 년 뒤엔 서울에 주둔한 일본군이 대포로 대체하면서 보신각종은 일제강점기 내내 벙어리 신세가 되었는데요. 수십 년간 침묵했던 종이 다시 울린 건 해방 이듬해인 1946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 행사에서랍니다. 그런가 하면 제야의 종소리가 이 땅에서 처음 울려 퍼진 건 일제강점기였던 1929년입니다. 그 시작은 1927년에 방송을 개시한 경성방송국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새해를 맞아서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고민하다가 새해 첫날 정오에 일본인들이 좋아한다는 꾀꼬리 울음소리를 방송을 통해 들려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구해온 꾀꼬리를 컴컴한 천으로 덮어놓았다가 방송 시간에 맞춰서 천을 확 벗겨내면 놀란 꾀꼬리가 당연히 울어줄 것이라고 여기고 지금부터 올해 첫 꾀꼬리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멘트가 끝나자마자 천을 확 벗겨냈는데 에구야 꾀꼬리가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네요. 그런 상태에서 시간만 흘러갔으니 꾀꼬리가 예기치 못한 방송사고를 냈던 겁니다. 결국 사과 방송으로 마무리한 뒤에 다음 해인 1929년엔 남산자락에 있던 일본인 절에서 빌려온 종으로 자정을 기해 댕댕 울리면서 제야의 종소리를 생중계했는데요. 그때 방송국에서 울린 첫 제야의 종은 애초 양평 상원사에 있던 것으로 한때 국보로 지정됐다가 짝퉁 논란으로 취소된 후에 지금은 다시 양평 상원사에 걸려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작된 제야의 종 라디오 생방송 이벤트는 일본의 환한 앞날을 기원하면서 해마다 다른 종들을 등장시켜서 일제강점기 내내 지속됐습니다. 1468년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정에 소리를 내지 않았던 보신각종이 제야의 종이 된 건 1953년 12월 31일부터입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소리를 내느라 몸이 상한 보신각종은 보물로 지정되어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신각에 달린 종은 국민의 성금을 모아서 1985년에 새로 만든 건데요. 지금도 매년 마지막 날 자정엔 어김없이 제야의 종이 울려 퍼집니다. 종소리 시초를 생각하면 좀 씁쓸하긴 하지만 어둠을 걷어내고 환한 새해를 맞는다는 제야의 종은 어쨌든 의미 있는 행사이긴 합니다. 이젠 각자 알아서 일어나고 알아서 밥 먹고 알아서 일하는 시대지만 그 옛날 국민들의 생활 패턴을 적당히 조절해주던 보신각종이 살짝 그립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전처럼 꾀부리지 말고 제때 일어나라, 야근하지 말고 제때 퇴근하라 알려주는 종소리가 날마다 서울 한복판에서 아침 저녁으로 은은하게 울려 퍼지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끝. 구독, 좋아요, 호랑이가 부탁해요.